요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70대 노인이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장남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노인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3개월. 그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면회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겪는 진솔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6개월 전, 박성준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침대를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내가 떠난 지 5년 혼자 사는 동안 몰라보게 늙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가스레인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물을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점심때쯤 장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말에 성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병원 진료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많이 높으시네요. 합병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은 제때 먹고 있습니다. 약은요? 정확하게 드시고 계세요? 성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경미한인지 저하도 보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 성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 일주일, 민수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네 집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시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과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당뇨 합병증에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인대.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부른 거지? 응.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 내가 모시는 게 어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모시고 싶지. 근데 형편이 안 돼.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도 좁았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식구가 넷. 아버지가 오시면 아이들 방을 내줘야 했습니다. 나는 병원 때문에 집에 거의 못 있어.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고. 지영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막내딸 수진은 미혼의 소득도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진짜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 돈도 없고 낮에는 일 나가야 하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우리 셋이 나눠서. 300? 나는 100도 힘들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여유가 없다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큰아들이면서. 또다시 침묵. 무거운 공기가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수진아. 요즘은 시설도 좋고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어? 지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래.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럼 내가 모셔. 내가. 두 자매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만해, 둘 다.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효도하고 싶은데 현실은 왜 이렇게 녹록지 않을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집에서였습니다. 성주는 자식들이 모두 온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였네. 밥 먹고 가라. 아버지,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 자식의 표정이 모두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는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성준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해피실버 요양센터. 순간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고민 끝에 늙은 애비를 시설에 쳐넣겠다는 거지? 아버지, 내가 그렇게 짐이냐?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성준은 팸플릿을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성준의 외침에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불효자식인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약 안 드셨잖아요. 내일에 참견하지 마.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지만 자식들의 부축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니까. 세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성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팸플릿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팸플릿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늙고 아프니 자식들은 자신을 시설로 보내려 했습니다. 성주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노인의 흐느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세 남매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입소일이 정해졌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성주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던 집,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옷깃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켰어. 아내와 약속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늙어가자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장에는 사진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요양원에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가는 방. 평생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입소일 아침. 자식들이 왔습니다. 짐을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주는 준비된 가방 2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이것만 있으면 돼. 아버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을 단 2개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성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 50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 잘 있어라. 그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해피실버 요양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준에게는 그 단어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이 나와 반겼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성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였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린 방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인들. 성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에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입니다. 원장이 설명했지만 성준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민수와 지영,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간호사분들 친절하시대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봐라. 다들 바쁠 텐데. 성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가.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나갔습니다. 성주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세 남매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성주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형광등, 작은 침대,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세면 도구, 사진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됐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식당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맛은 없었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처음엔 다 힘들어요. 나도 그랬어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8시였습니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것이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요양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차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자주 와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순자, 76살이었습니다. 아니요. 바쁘니까. 다들 그래요. 우리 딸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자식들 탓할 수는 없죠. 그 애들도 살기 바쁘니까. 그녀의 말에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 입장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인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철수, 74. 나는 아들한테 먼저 요양원 가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차라리 여기가 편해요. 성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자신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후에는 작업실에 갔습니다. 요양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색칠하기, 만들기 같은 활동들.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게 뭐라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성준도 동의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로비에서 노인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게 산대요. 집값은 비싸고 애들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고. 맞아요. 우리 때랑 다르죠. 성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던 얼굴. 자식들도 힘들었구나. 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면회 갈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성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민수와 지영, 수진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예전 같으면 냉랭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괜찮다. 다들 잘해줘.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너희도 사정이 있잖아. 성준의 말에 세 남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대출 이자는 밀리고 아버지 요양원비 내는 것도 버거워요. 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일 때문에 자주 못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는 게 두려웠어요. 아버지 보면 죄책감 때문에.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요양원비도 제대로 못 내요. 오빠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세 남매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너희가 그렇게 힘든지.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성준은 자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너희도 각자 삶이 있는데 그걸 생각 못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불효예요. 아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여기서 많이 생각했다.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도 듣고 어떤 분은 자식이 10년째 안 온대.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희는 이렇게 자주 오잖아.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양원도 나쁘지 않더라. 처음엔 싫었는데 이제는 익숙해. 친구들도 생겼고.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성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랑 같이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 공부 방해할까 조마조마하고. 수진이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성준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희를 원망했어. 솔직히 말하면. 세 남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더라. 완벽한 효도 같은 건 없다는 거.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게 효도구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대신 조건이 있다. 자주 전화해라. 한 달에 한 번만 면회 와도 괜찮아.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너희 걱정은 나한테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돈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시간 날 때 가끔 와서 얼굴만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죄책감이나 서러움은 없었습니다. 조심히 가라.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성준은 창가에 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손 흔드는 자식들이 보였습니다. 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복도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오셨어요? 표정이 좋으신데요?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성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자식들도 나를 사랑하더라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여기 생활도 괜찮아. 친구들도 생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게 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효도 같은 건 없다는 것도, 각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법, 이해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성준 씨, 여기 앉으세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로비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 자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